자, 반갑습니다. 2016년 7월 12일, 7월의 세 번째 주 화요일 아침 시황방송 시작합니다. 소리 체크하겠습니다. 들리시면 숫자 몇 번 할까요? 2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2번 눌러보세요.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네, 첫 번째 글이 안녕하세요. 화이팅 올라오네요. 네.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아침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날씨가 괜찮아요, 그죠? 어제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막 삐직삐직 나오는 날씨였는데,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면서 어제 밤에 비가 왔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뒤에 빗방울 떨어져가지고 이게 막 촉촉하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일찍 나와도 해가 좀 나려고 하는데, 오늘은 흐린 하늘에, 까맣진 않고 그냥 흐린 정도였습니다. 흐린 하늘에 촉촉한 습기가 느껴지는 것이 그래도 좀 무더위가 약간 가시는 것 같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또 여행을 준비했던 분들의 경우는 약간 좀 거시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 소식도 좀 오고 그래도 기온도 좀 떨어지고 해서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이슈 아침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 관리 잘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미증시부터 갑니다. 다우 나스닥 올랐어요. 엄마 다우 존스 산업지수 연봉상 그림 보시면 장대 양봉의 모습이냐? 아니고요. 망치는 캔들 모습이고 아랫꼬리가 길어지는 모습, 양봉의 몸통이 좀 두꺼워지는 정도입니다. 월봉 그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고요. 신고가까지는 아니죠. 신고가까지는 아니고 정고점에 근접한 자리까지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봉상 그림 보시면 동일하죠. 동일하게 이전 고점과 유사한 자리까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가까운 구간에 몇 개월이가 한 6개월, 8개월 정도, 7, 8개월 안에 가장 고점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윗꼬리 찍고 양봉의 모습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거래 같은 경우에 전 세계 증시 자체가, 전 세계 증시가 동반 상승이 좀 있었어요. 동반 상승이 있었고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찾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상승이 있었다는 정도만 좀 이해하십시오. 보고 가세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올라옵니다. 아랫꼬리 길쭉하게 이제 망치형 캔들 만들어주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 형태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까지 2주간의 양봉이 나오고 이번 주에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윗꼬리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 약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번 주 초반 시작 구간에서는 약간 떴다는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눌림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의 경우 둘 다 보시면 이평선과의 괴리, 이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간 기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5,000 약간 넘어갔다 왔죠. 약간 5,002.50포인트 찍고 31.88포인트만 오르면서 4,988.64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왜 올랐을까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뭐 때문에, 어째서, why,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자, 상승의 이유, 올라갔던 이유, 뉴욕 마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우 나스닥 올 최고치예요. 지난 주말에 기사를 통해 확인했던 내용들은 고용지표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왔었죠. 그죠? 고용지표 호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내려왔다. 일본 경기부양체 기대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본 경기부양체 기대감으로 엔화가 좀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한숨 돌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와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죠? 지난주 나왔던 그 얘기 좀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자,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 500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물론 정고점 돌파는 아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올 들어 최고치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이날 뉴욕 증시가 8일 발표된 고용지표 호조 영향, 자, 지난주입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기사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날 올랐고요. 월요일도 같이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추가 경기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서 일제 상승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아 유럽 증시가 일제 오른 것도 이제 호재로 작용했어요. 그죠? 지수가 올라가니까 라고 보시면 돼요.
자, S&P 500 지수가 한때 2143까지 치솟았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8200선 돌파 나왔고요. 나스닥도 5000을 넘었습니다. 5000포인트 돌파 나스닥 오랜만입니다. 근데 다시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난 6월 신규 일자리는요, 전달 대비 28만 7천 개 증가했다고 집계됐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18만 명인데 엄청나게 급등한 거죠.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자, 28만 명이라고 했죠? 28만 명 7천 나누기 18만 예상치를 얼마? 59%, 약 60% 가까운 오버클릭이죠. 오버클릭 할까요? 네. 오버했다, 넘어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상치가 18만 명인데 28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상보다 60% 가까이 59.4% 가까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오, 대박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달에 매출이 한 10억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16억 나온 거야. 대박이죠. 네. 자, 그러면서 주가 상승, 시장이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요,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경제종합대책을 8월 초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를 위해 추경 예산이 9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추가금기 부양책이 10조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공사업 등 사용처를 한정하는 건설국채를 2012년 이후 4년 만에 발행 재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보통 국채라는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본드 같은 경우가 안정성에 따라서 그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안정적이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국가에서 보증한다 그러면 국채인데요. 그런 경우는 이자율이 낮긴 해요. 그렇죠? 낮긴 하지만 안전하다는 그 인식 때문에 투자가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반면에 회사채 같은 경우에 뭐 AA, 혹은 A 마이너스, 혹은 B 플러스, 뭐 B 마이너스, C 등까지 가면 안 되고요. B 등급까지는 그나마 투자 적격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 B등급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채권 수익이 높아집니다. 근데 국채 같은 경우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쵸? 근데 일본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기다릴만 하겠는데 라는 그 인식이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 캐나다 원유 생산 재개 공급 과잉 우려, 유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WTI가 1.4% 하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저기 사우디 그쪽 중에 저기 중동 지역에 반군이요, 석유 시추시설을 점거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면은 생산 줄겠네, 아싸 하고 올라갔죠. 근데 이번에는요, 캐나다가 원유 생산을 재개한다는 소식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에 유가는 떨어졌습니다. 1.4%가량. 오랜만에 읽어보네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요, 전거래일보다 0.65달러 떨어지면서 44.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 역시 배럴당 0.53달러, 1.13% 하락 나오면서 46.23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40달러대 한 중반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50달러 넘어갔던 시기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금방 떨어졌죠. 관련해서 다시 볼 거니까 간단히 볼게요. 자, 엔화 추가 경기부양책의 2%대 급락. 자, 급락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엔화 같은 경우는 그 일본에서 엔화 가치가 떨어져야 먹고 살아요. 왜 그럴까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엔화가 너무 강세를 이어졌습니다. 뭐 때문에? 안전통화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통화라는 인식 때문에 그동안 경기가 어렵고 저기 브렉시트 얘기 나와주고 하니까 아유 큰일났다, 그러면 달러, 엔화 절로 가자, 금으로 가자 라고 해서 엔화가 급등이 나와줬고 계속 올라갔었는데 일단은 고용지표가 좀 나아졌다는 것 때문에 또 있었고, 경기 부양책 늘린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지난주였죠? 지난주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그 영국 국민의 400만 명 정도가 다시 투표하자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약간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조금 조정이 나왔다, 하락이 나왔다, 수출하기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달러 강세입니다. 달러 강세 나왔고요.
경기부양책의 엔화는 하락. 금값이 증시 달러 영향으로 0.1%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해가지고 지난주에 금을 좀 팔아볼까 생각해봤어요. 집에 있는 금을. 많지는 않습니다만 시간의 단일가 종료되었습니다. 했는데 떨어졌다고 하네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도요. 이게 변동이 있는데 그 차트랑 비슷합니다. 차트의 흐름이나 분석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 있는 형태를 보기 때문에 다 팔지는 않겠지만 일부 정도는 좀 챙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약간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럽 증시, 이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 중앙은행 경기부양 기대감에 사흘째 상승이 나왔다. 전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우지수가 0.44%, 나스닥이 0.64%, 필라델피아가 1.12% 상승 나왔고요. 니케이가 급등 나왔어요. 니케이, 엔화가 2%대 급락이 나오면서 경기부양책 기대감이 생기면서 니케이는 3.98% 급등이 나왔죠. 상해종합도 0.23%, 항생도 1.54%나 올라왔고요. 영국, 프랑스, 독일 한 2% 정도, 1% 중반에서 2% 초반 정도까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전세계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아요. 그쵸? 네, 아주 보기 좋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일단 계속 갔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고요. 그거는 기대한다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상으로는 더 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본다면 뭐예요? 정리해본다면 고용지표에 대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늘어났고 그게 생각보다 늘었다. 그쵸? 그리고 일본의 경기부양책 때문에 올라갔고 유럽 같은 경우도 경기부양책 얘기 나와줍니다. 그쵸? 경기부양 기대감 이런 것들로 전일 증시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국내로 갑니다. 코스피 연봉의 모습 양봉이에요. 어제 좀 올랐죠? 어제 코스피 코스닥 올랐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월봉 그림 보시면 색깔 바뀌었어요. 어떻게? 빨간색으로. 확대해볼까요? 자, 확대합니다. 코스피 이게 월봉인데 빨간색이에요. 2000까지는 안 갔지만 1990포인트대 가까이 80포인트 후반까지 88로 마감하면서 꽤 올랐습니다. 빨간색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 역시 양봉이에요. 자,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까지 얘기했던 게 있었을 겁니다. 뭐였냐? 요때 브레시트 얘기 나왔을 때 급락 나왔어요. 죽었어요? 아니요. 그 다음 주 양봉 나옵니다. 나왔어요. 그 다음 주 눌림으로 1950이나 40대 올 것 같아요.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 했냐면 이렇게 음봉 나와주면 4, 50포인트 지지받고 올라오면 그 다음 주 양봉 나올 수 있고 잘하면 1980 이런자리 간다. 80 넘어갔습니다. 2000을 뚫을지는 미지수지만 아직까지 미지수지만 2000 뚫고 추가 상승 나와주고 한다라면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일봉상 1980포인트 후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림 좋죠? 전거래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지수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쭉 들어왔어요. 코스피는 개인을 제외하고 개인 다 팔고요. 외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힘을 실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후반에 가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죠. 자, 코스닥 갑니다. 빨간색 양봉 캔들 연봉이죠. 네, 이건 연말까지 봐야 돼요. 월봉 기준 보시면 양봉이에요. 700에 가까이 근접합니다. 697.25포인트 마감했는데 거의 다 왔어요. 주봉상 그림 보시면 700 가까운 자리 왔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지난주에 주봉상 캔들을 보면 했던 얘기가 그림 보세요. 요렇게 쭉 빠진 다음에 양봉 몸통 배돌림 나와줬고요. 십자형 캔들 이게 약간 십자형 비슷한 모습이에요. 양봉의 모습 이런 자리. 만약에 그 다음 주가 중요한데 그 다음 주에 무너지지 않고 이평선 이상에서 좀 유지만 해주면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이든 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번 주 후반까지 금요일까지 크게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코스닥 조금 더 반등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됩니다. 자, 일봉상 그림 보시면 700 가까운 자리 왔는데 급락 나오고 반등 빨리 나왔죠. 자, 그러면 다음 형태는 어떤 모습이 될 수가 있느냐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횡보가 시작되게 되면 다시 눌러줄 거예요. 아직 횡보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도 700을 약간 넘어간 자리 700 부근 정도에서 고개를 좀 꺾지 않겠나. 그러면 680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 80과 70 사이 정도에서의 지지라인을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지받는지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해요?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주느냐 이런 자리에서, 혹은 매수로 좀 받쳐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올라갔던 이유는 뭐예요? 외인의 수급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있겠지만 물론 외인들의 수급이 받쳐주고 기관도 쌓아주고 밑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고 외인이 끌고 기관이 받치고 밀고 하면은 올라갑니다. 근데 반면에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해준다면 못 가요. 아시죠? 그래서 외인의 수급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뉴스로 갑니다. 뉴스가 많아요. 오늘 뉴스를 몇 개? 12개 준비했는데 57분 정도에 마이크 넘겨드릴 거예요. 오늘 시황 잠깐만요. 확인 한번 할게요. 일반적으로 시황이 마무리하는 시기가 57분 전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분 정도 장 개시 전까지 잠깐 흐름 보고 이제 방송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뉴스들을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올 들어 폭등하던 유가가 꺾였다. 기사 봤죠, 우리? 네. 2월 배럴당 26달러 바닥을 친 다음에 2배 가까이 뛰어서 50달러 돌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었죠? 연말 연초에 했던 얘기 했었습니다. 20달러요? 너무 싸요. 너무 저가예요.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라고 했어요. 유가가 싸면은, 물론 이제 차를 운행하시고 기름을 넣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야, 싸면은 좋지 뭐 까짓 거 생각할 수 있지만, 경기의 그 사이클을 본다라거나 아니면 영향력을 본다라면 너무 싼 것도 좋지 않습니다. 웬만한 가격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가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 4, 50달러대는 유지해야 된다. 그 정도에서 이제 안정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26달러 바닥을 찍고 50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45달러대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딱 맞는 자리예요. 40, 50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가장 안정적인 자리입니다. 여기서 유지를 해야 돼요. 50달러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 나왔다가 브렉시트 충격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내려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급브레이크가 아니라 여기가 맞는 자리입니다. 과거에 100달러 넘었던 시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너무 크게 튀었던 거였고, 지금은 이 자리에서 버티는 게 맞아요. 최근 원유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하는 데 비해 공급이 늘고 있다. 브렉시트 충격이 원유 매도세에 불을 붙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빠르게 들어올리거나 급등 나오면 밀려줘야 되고, 급락이 나오면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정적인 가격대를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쵸? 빠르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기사 보시면요. 150만원 찍은 삼성전자 IT 장세 오나.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9분기 만에 8조를 넘었어요. LG 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도 외국인 매수에 몰려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코스닥 반도체 IT 관련주도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습니다. 시총 1위 삼성전자 주가가요, 장중에 150만원을 넘어섰어요. 삼성전자가 150만원 넘어선 게 작년 3월 19일날 151만원 이후에 1년 4개월 만이에요. 삼성전자 주가가 2013년 달성한 역대 최고가 157만 6천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왜 올랐어요? 시장의 예상치보다 2분기 실적이 좋다라고 발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적 예상치보다도 실제 영업이익이 더 높았습니다. 8조 1000억 정도. 9분기 만에 8조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요? 대박이구나. 그러면 삼성 가야 된다. 라면서 이제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 잠깐 볼까요? 오랜만에 삼성전자 흐름 보시면 추세를 잡아놓은 게 있어요. 주 흐름을 라인 다 잡아놓고 표시해놓은 거 있고 다 그려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과거에 100만원 초반 왔을 때 그때 원형 잡아놓으면서 바닥입니다. 추세하락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저점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서부터 지금 40% 이상 상승이 나와준 자리입니다. 그럼 현재 구간 150 정도, 150과 40 정도 영역에서 원형의 그 상단을 만들고 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또 부각을 시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쵸? 100만원 초반대에는 굳이 아무 말 없다가 왜 하필 지금일까? 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다 의미가 있겠죠. 그죠? 의미가 있겠죠. 어느 정도 끌어올린 다음에 좀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분위기 자체는 이렇게 올라오는 건 맞아요. 왜냐? 지금 VR과 함께 반도체 관련이 내가지고 나와주고 있죠. 지금 여기 그 여자 모델이 쓰고 있는 게 뭐예요? VR360 비슷한 거죠. 그 삼성전자 대리점이라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판매하고 있는 애닐콜 그 센터 있잖아요. 가게 되면요. 뭐가 있느냐면 스마트폰도 제니라 놓고 있지만 이런 것도 이제 세워놓고 있어요. VR 기. 저는 이제 안경을 쓰니까 그걸 쓰기 불편해서 안 썼는데 저는 좀 잘 안 보이더라고 이상하더라고요. 네. 이런 걸로 이제 그 3D 체험, VR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싸게 많이 나옵니다. 또 이런 것들이 보급화 전략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쵸?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지나면요, 뭐 길거리 막 이런 거 많을 것 같아요. 길거리 이런 거 쓰고 다니는 사람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쪽팔리지만, 그쵸? 자, 거기에 매출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VR 산업 제가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특별히 또 급락 나왔을 때 잡으세요. 더 잡아야 됩니다. 저점 공략해놓어도 추가 매집해 놓으시고 잡아놓으세요.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미래의 산업의 몇 건인가요? 사물 인터넷과 VR 산업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 업종인 삼성전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들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하반기에 매출이 나올 수 있고 공장 증설과 함께 신규 발주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주가 52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다고 해요. 반도체, 원익 IP, 스테스, 제이스텍, 테크윙, MK전자, AST, 영호 DSP, 알파칩스. 우리 알파칩스 어제 먹었죠? 리드, 아지네스텍, 칩셋미디어, 리드도 봤죠? 그죠? 아트라스 BX, 비치로셀, 웨이브 일렉트로, 유테크 지지난주에 급락했을 때 바닥권, 낙폭가대 땡큐 종목 했죠? 신고가 갑니다. 텔코 삼성NC, 아리온 필링크, 텔콤 같은 경우는 1대1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나옵니다.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관련 산업들에 대한 관심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겁니다. 이전부터 잡았으면 더 좋았지만 지금은 이미 끌어올려고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잡을까요?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뭐 하셔야 되는 시기입니까?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보여줍니다. 급등을 나옵니다. 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얼마 정도의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고 내려올까? 조정이 나올까라는 걸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 현황, 업황 현황을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주고 발주가 나와주는지 제품들이 쏟아질 것인지 보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기의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나옵니다. IT 장세가 올 것이라는 전망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IT 업종들이 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제조업 말고 IT 다시 또 상승하려나? 이런 기대감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애플의 신제품인 아이폰 7이 이제 출시가 돼요. 그러면서 삼성 갤럭시 S7, 7 엣지 14랑 거의 7 사줬어요. 얼마 전에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요즘에 TV 광고 나오면 그 여성분들 많이 쓰는 핑크 있죠, 핑크. 엣지는 불편해서 안 쓰고 7 핑크 사줬는데 TV 나오니까 내 거 저런 거네, 좋아 이러는데 이제 애플에서도 7이 나옵니다. 정면 대결 불가피하다. 그동안 매출을 이만큼 끌어올렸는데 애플에서의 그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 과연 매출이 이어질 것인가? 요게 또 이제 새로운 관심 내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아이폰 7의 출시에 따라서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코데지 컴바인 넉 달 만에 시가총액 5조원 증발했대요. 다 물리고 다 까놓은 거죠. 그러니까 점상 점화가는 종목도 있죠. 점상 가고 막 상한가 세네 방씩 터지고 급등하는 종목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합니다. 대주주의 처분이 법적인 문제 없다라고 되고 있는데 대주주 대량 매도 때문에 9%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800억인가 챙겨 먹었대요. 나쁜 놈들, 그죠? 나쁜 놈들 주가 끌어올려놓고 팔아먹으면서 개인들을 총알바지 만들고. 그러니까요, 급등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땅 종목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무리한 매매는 여러분 계좌에 파란색 멍을 들게 합니다.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어가지고 코데지 컴바인처럼 이렇게 막 갑자기 점상가고 하는 종목 나온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제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3,300엔 상한 찍은 라인 1조 3천억원 조달. 10월 도쿄 증시 올 최대 규모의 상장이 나옵니다. 자, 10월 일본 증시에 상장 예정되어 있는
라인의 공모가액이 3,300엔입니다. 37,900원 정도로 확정됐습니다. 와 대박. 라인에 밝힌 공모가 범위가 2,900원과 3,300원인데 최고 자리를 찍었습니다. 영국의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라인의 시총액이 6,630억 엔으로 7조 9천억 원에 이를 것을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라인이 그거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거.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너무 많이 선점했기 때문에 차라리 안 되겠다 외국으로 하자 해서 해외로 넘어갔고, 태국이나 이쪽 지역에서는 정말 국민 메신저로 인식되었다고 있다고 하는데 광고도 많이 나오죠. 베트남인가 태국인가 그 동네, 그죠? 자, 그러면서 이게 또 성공을 이룹니다. 그 단일 서비스 하나만으로 시총을 7조 정도를 만들어냅니다. 대박이죠. 자, 날짜는요 15일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동교 증권거래소 동시상장이 됩니다. 공모 주식은 3,500만 주입니다. 이번 IPO로 1조 3,265억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공모 청약 경쟁이 높아지면요 525만 주를 추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조 5천억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 대박. 대박. 이 대박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신중호 라인 최고 글로벌 책임자가 3,890억이에요. 그리고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2,112억. 근데 네이버 의장 같은 경우에 네이버의 지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요걸 팔아가지고 지분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참 이 부자들입니다. 부자들. 여기 나온 사람 다 부자예요. 3,000억, 2,000억, 600억, 41억, CTO 41억이에요. 박이빈 최고 기술 책임자. 이대자와 다케시 라인 대표 37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 회사를 지금 키우고 상장까지 간다면 스톡옵션 하나만으로 1,000억대, 2,000억대, 3,000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기회가 있다. 그래서 회사가 좀 규모가 커진다면 그 상장에 대한 꿈을 꾸는 이유들도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을 봤죠. 그 기사를 보고 재료를 보고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보려고 하는데 뭘 보려고 하느냐, 아까 처음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때 네이버가 있었죠.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왜 있었을까요? 이게 네이버 종목, 요거 라인의 이제 모회사라고 봐야겠죠. 라인의 시초입니다. 이 네이버 종목을요 재료 종목이라고 해서 우리 위너트레이더에 71만원 선에 포착가 되어 있었고, 체결시킨 다음에 이 종목이 목표가 얼마였냐, 75만원이었나요? 그랬을까요? 75만원, 6만원이었습니다. 77만원까지 찍고 내려왔어요. 수익 확실하게 만들어지죠. 70만원대 종목이다. 70만원대 70만원대 종목이었고요. 요거 위너파인더에 가게 되면요, 위너파인더에 전문가들 추천 종목이 나가 있습니다. 따로 결제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요게 또 수익 난 종목입니다. 71만원 71만원 잡고 76만원 가면 얼마요? 7%죠. 7%입니다. 근데 7%에게 7%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도 안 걸렸습니다. 일주일도 안 걸렸고요. 그리고 70만원대 종목입니다. 한호가에 한 주만 잡아도 70만원, 10주 사면 700만원, 100주 사면 7천만원. 엄청 때려 넣어도 문제없다는 얘기예요. 요런 종목이 추천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익 나옵니다. 왜? 재료가 있으니까. 지수가 빠지고 시장이 불안하다? 재료 종목 공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재료 종목들이 우리 위너파인더, 위너트레이드 나오고요. 재료 종목 추천까지 나옵니다.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빠지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돼요? 재료 종목 잡으라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보세요. 대박입니다. 자, 다음 기사. 영국이 여성 총리 시대 13일 개막한다고 합니다. EU 탈퇴 협상 빨라질 듯 나옵니다. 자, 안드레아 레너섬 에너지 차관 경선 포기, 캐머런 총리 13일 4일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 좋은 얘기인가요? 자, EU 탈퇴 협상이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성 총리 시대가 13일 개막이죠. 내일 모레겠네요. 네, 우리나라 시간이 차이가 있으니까. 오는 13일은 마거릿 대처 이후에 26년 만에 영국의 여성 총리가 취임을 해요. 이분이신가 보네. 눈 밑에 주름이 좀 있으시고 백발에다가 그렇군요. 네. 예상보다 2개월 빨리 그 총리 결정이 되면서 영국과 유럽연합의 탈퇴 협상도 본격화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떨어지나? 이런 부담감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데이비드 커머런 영국 총리가 13일 총리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고요. 안드레아 레너섬 에너지 차관이 차기 격리 총선을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이 차기 총리에 취임할 거라고 합니다. 기자회견을 갖고요. 경선포기를 밝혔었는데 쭉쭉쭉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면서 브렉시트 찬성파로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지지를 받았던 레너섬은 유럽연합 탈퇴 현상을 협상하기 위해서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온 것처럼 EU 탈퇴 협상이 좀 빨라질 것 같다. 그러니까 또 한번 브렉시트에 대한 충격이라거나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시장 자체가 조정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제유가 캐나다 원유 생산 재개 공급가이고요. 미국의 국제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산유량 증가, 미국의 원유 수출기 가동권 증가 영향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유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자세하게 보게 되면요. 국제유가 하락의 이유가 뭐예요? 캐나다가 산불 피해를 거의 대부분 복구하면서 원유 생산을 본격 재개했다는 소식 때문에 풀이된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다라거나 어떤 단체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IS랑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IS라거나 아니면 저쪽 다른 이렇게 테러 단체가 이거를 이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내용을 잠깐 보세요. 중동 지역에서 반군 단체가 원유 시설을 점거하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캐나다에 산불 났던 것 때문에 시출이 못하니까 유가가 올라갔었죠. 근데 그게 끝나니까 유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원자재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유가에 대한 투자를 하고 캐나다나 중동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쪽에 생산시설을 파괴하는 건 그렇지만 그거를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정도만 막아봐요. 유가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어떤 영화가 있었는지 선물에 투자를 해놓고 푸드에다 투자해놓은 상태에서 테러를 일으키죠. 그러면 시장 전 세계적으로 시장 불안감 테러가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네, 풋옵션이 막 터집니다. 빵빵 터집니다. 대박납니다. 거기에서 수천억을 벌어들이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런 악재가 없고 생산량이 늘어난다라면 유가는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캐나다의 산불 피해가 거의 복구가 되면서 정상적인 원유 생산이 나와주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 떨어졌다. 나중에 또 다른 쪽에서도 만약에 이제 테러라거나 아니면 생산이 불가능한 일들이 생긴다라면 유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나 추가 경기 부양책 2%대 급락, 달러 강세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봤기 때문에.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까똑 많이 보셨죠? 이 화면. 신한카드가 이제 알림톡 서비스 도입 잠정 중단 위기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측 현행 법상 알림톡 이용 시 별도의 사전 안내 및 동의 과정 필요 없다 판단 나옵니다. 카드사들이요 1년 넘게 준비해온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가 잠정 중단 위기에 놓았다고 합니다. 알림톡 서비스가 뭐냐면요, 그동안 이제 문자가 왔어요. 고객님의 보험이 8월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시기 전에 저희 재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문자가 왔잖아요. 그동안 문자가 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뭘 바꾼다? 카톡으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까똑 해가지고 알림톡이 온다. 왜? 거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로 굳이 보낼 필요 없이 보내지 않고 그냥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게 편할 것 같다. 받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다 라고 인식을 해서 요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고, 우체국에서도 택배사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카드사에서도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알림톡 이용하면요 문자 받을 때 돈 안 내도 되는데 요거 쓰면요 데이터 차감이 돼요. 근데 얼마 나간다고? 에? 한 2KB, 0.5KB 나오나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게 또 아깝다는 거죠. 에? 그죠? 알뜰폰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데이터 안 쓰시는 분들 못 봤잖아요. 그죠?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동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줍니다.
근데 뭐 해봐야 얼마 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네, 이건 고객의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리 적더라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잠정 중단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한카드 같은 경우는요, 알림톡 서비스를 도입을 연기했어요. 그쵸? 이거 품질 향상 차원 서비스를 준비했던 거였는데 이게 걸리는 거고요. 문자 메시지 발송할 때는 9원, 15원 비용 들지만 카카오 알림톡 사용하면요, 건당 8원으로 줄어듭니다. 카드사별로 많게는 10억이 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개인들은 그거를 돈 내야 돼요. 데이터 요금을.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처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잠정 중단의 위기에 휩싸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카톡이 편하지 않겠어요? 그죠? 어차피 데이터 넉넉하게 쓰시는 분들에게 상관없지만 적게 쓰시는 분들은 이것도 아깝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쉽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발송하는 입장들은 돈 아끼고 좋지만 받는 입장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얘기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인과 디램 그리고 하이닉스 아까 얘기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브렉시트 여파에도 굳굳하게 올라오고 있다.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150만원을 돌파했고 반도체 업종과 IT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디램 가격 반대 나와줬고요. 하반기 공장 증설과 함께 추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진다. 반도체 업종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반기 전망 맑아요. 호황 국면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미국의 증권당국이 테슬라 자동주행 사망사고 늦장 발표 조사 중이래요. 사고 공포 안 한 기간에 머스크 20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각했답니다. 야, 이거 발표를 늦게 하고요. 그새 주식 팔아먹었대요. 뭔가 냄새가 납니다. 뒤에서 뭔가 해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죠? 이런 거는 뒤에서 이제 정경유착이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 7월 말에 그거 전기차 재료 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안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뉴가 여러 명의 기대자, 부산행으로 본업 재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 뉴 종목이 다시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요. 포켓몬고가 흥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VR 시장 예상보다 빠른 성장 입증. 포켓몬 아시죠? 피카츄 그거. 네. 그거 때문에 닌텐도가 지금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게 VR 시장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서비스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VR 산업도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시간 57분이죠? 마이크 넘겨드릴 시간입니다. 화요일장. 화요일은 화끈하게 수익 나누고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아침 선재공견님과 함께 하시고요. 오늘도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 선재공견님 마이크 넘겨 드립니다.